근데 이 업무용 승용차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때까지 이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 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차입금을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음샘의 이경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산출을 위한 가결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법인세가 시작한 달이다 보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 대표님들께서 법인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 저희가 미리 조금 예상세액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가결산을 가지고 저희가 법인세 예상세액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몇 가지 주의사항 때문에 세금의 금액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수금입니다. 만약에 전년도에 선수금이 있는데 얘를 올해 매출로 돌리지 않으면요, 예상세액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얘는 법인세 신고까지도 잘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산을 할 때 재무상태표에 선수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접대비입니다. 결산을 한 상태에서 이 접대비가 한도 내에 있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세법상 인정하지 못하는 접대비가 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금액이 커지면 반영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상세액에서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부금입니다. 얘는 접대비랑 결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당연히 차량을 소유하거나 렌탈 리스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업무용 승용차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때까지 이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 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한도 초과가 나오고요. 그런 차량이 몇 대가 있으면 얘도 예상세액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량 비용을 인정받는 요건에 충족을 하는지 여부도 꼭 검토를 하고, 요건 충족이 안 되면 얘도 감안을 하셔서 세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감가상각입니다. 보통 가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반영하기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세액을 말씀드릴 때 감가상각 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자 비용입니다. 얘는 뭐냐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가지급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페널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인데요. 맞습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차입금을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자 비용이 있으면 얘도 감안해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외화 환산 손익입니다. 세법은요, 외화 환산 손익을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감안해서 법인세의 예상세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법인세 비용입니다. 사실 이 법인세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도 얘를 깜빡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깜빡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얘를 반영한 법인세액을 산출하시는 거를 꼭 주의하시면서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중간예납 법인세입니다. 우리가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에 중간예납을 하죠. 근데 얘를 감안하지 않고 세액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과오납이 되기 때문에 환급은 되지만 그래도 미리 반영을 하면 예상세액을 말씀드릴 때 대표님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공제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결산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예상세액을 가르쳐달라고 했을 경우, 사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공제감면세액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9가지를 반영한 법인세액에다가 거기다가 이 공제감면세액을 감안하려면 최저한세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농특세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정확한 세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 보고를 할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공제감면이 있으면 더 감면이 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세액은 못 뽑더라도 이 법인이 어떤 공제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미리 파악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감안하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인세 산출을 위한 가결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